자,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. 먼저 데이터 분석 과정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, 파라미터 조정하는 방법,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. 자, 여러분들이 성능 향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,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데이터 분석 과정의 주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될 텐데요. 그래서 데이터 분석 설계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있는데, 먼저 데이터 관리하는 단계, 그 다음에 데이터 훈련하고 지속적인 정확도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설계 측면에서 보면 어디에 속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스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 로딩 하고요, 데이터 로딩하고,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찰을 하고요,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. 그래 불필요한 열을 제거한다든지,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찾거나 제거한다든지, 그 다음에 널 데이터 값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팅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분할된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?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.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. 모델을 훈련시키고, 그 다음에 정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모델을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,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, 특히 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팅 데이터 셋을 비율을 좀 조절하면서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데이터 정교화를 한다든지, 그 다음에 이상값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실제 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아주 좋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라이브러리를 로딩하는 형태죠. 라이브러리를 판다스, MP, 그 다음에 PLT, 그 다음에 Train Test Split, K-Neighbors Classifier, Confusion Matrix, Matrix 이런 것들을 다 라이브러리 로딩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라이브러리 로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. 자, 라이브러리 로딩이 다 끝났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데이터셋을 로드하고,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여기 같은 경우는 심장병 검사를 받는 환자의 과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df = pd.read.csv heart.csv 요걸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없는 학생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세이브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로딩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에 더 익숙해지도록 데이터의 일반적인 정보를 살펴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, ED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씩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df.head 해가지고 그 결과도 찍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shape이 어떻게 됐는지,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, df.info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서 실제 원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읽었던 df 데이터에 Trust BPS라는 그런 필드가 있는데, 그 필드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여러분들이 밑에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요 앞에 실제 요 부분 어디 있죠? 여기 pd.read.csv, 그 다음에 여기 print df.head, 그 다음에 shape, info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histogram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
한 5분에 걸쳐서 실습을 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실습 다 하셨죠?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모든 속성의 이상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는 age 필드, 그 다음에 trust BPS 필드, 그 다음에 CHOL 필드,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타락, 그 다음에 old pick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실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박스 플롯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. 그래서 박스 플롯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. 여기에 값들이 이제 좀 이상한 값들, 이런 값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상 결과를 실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상값이다, 이렇게 이상한 값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누락된 값이 있는지, 이 누락된 값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df.isNull.sum 이걸 쓴다고 그랬죠. 이걸 써서 보면 되겠고,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누락된 값이 하나도 없네요. 잘 나와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텝 5에 가서는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분류를 합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70%, 테스트 데이터를 30%로 만들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실제 drop columns is target을 이제 없애버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레이블 셋은 타겟만 남겨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train test spli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레이블 데이터를 나누는데 테스트 사이즈를 0.3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만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또 한번 실습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 타겟 필드만 가지고 레이블을 만들 수 있거나, 그 다음에 타겟 필드만 제거해서 여러분 트레이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요. 한 3분에 걸쳐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실습을 다 하셨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텝 5를 거쳐서 여러분들 스텝 6에서는 모델을 훈련하고 정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K-Labels classifier를 썼고요. 그 다음에 N-Labels는 5로 줬습니다. 이렇게 5로 줘가지고 실제 classifier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걸 fit하는 겁니다. X-train, Y-train 데이터를 가지고, 그 다음에 X-test에 대해서 prediction을 해서 그 결과를 guesses에다가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uesses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, 그 다음에 confusion matrix, 즉 Y-test하고 guesses에 대한 confusion matrix도 한번 보시고, 그 다음에 accuracy score도 한번 볼 수가 있죠. Y-test, guesses. 자,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 3분에 걸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도 훈련을 했고요. 정확도도 확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확도를 보시면 초기 분류 정확도는 0.959346 이렇게 나오죠. 거의 59%밖에 안 나와요. 정확도가. 그걸 이 모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? 못 쓰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성능 향상을 해야 되겠죠. 그럼 그 성능 향상을 어떻게 할 건가?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면 하이퍼 파라메타 K 값을 우리가 좀 조정해 보자 라는 거죠. 그래서 이 K라는 값을 우리가 K range equal range 1,50 이렇게 주시고요. 그 다음에 accuracy score를 우리가 넣고요. 리스트로 만들고 for loop으로 돌립니다. for K equal K in K range. 그러니까 1부터 49까지죠. 1부터 49까지를 이걸 여러 번 돌리는 겁니다. 그래서 classifier는 K-Labels, classify, labels, K라고 주시고요. 그 다음에 train을 시키고, 그 다음에 predict를 해서 accuracy score.append에서 그 결과 값을 여기 보면 matrix.accuracy score, y-test, guesses 이렇게 그 결과를 이렇게 쫙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1에서부터 49까지 반복해 가지고 그 정확도는 어디에 들어가게? 그렇죠. accuracy scores에 들어가게끔 해주게 되고, 그 결과를 마지막에 이제 이 포룹이 끝나고 여러분 출력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. 특히 이제 이런 그
정확도를 우리가 이 플로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plt.plot 해서 k range 그다음에 콤마 accuracy scores 이렇게 하면 range하고 accuracy score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이걸 실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이제 K 값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결국은 accuracy score가 제일 높은 거를 우리가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죠. 그렇죠? 그렇게 하면 이제 K 값을 어떤 걸로 설정해서 사용할까? 이걸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정확도가 0.703까지 나왔습니다. 70% 이상이 됐죠. 그 K 값은 거의 이제 한 21대 정도 나왔나 보네요. 네, 그림을 20을 좀 넘네요. 20을 좀 넘는 상태에서 가장 실제 액큐러시가 좋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모델을 쓰는 경우는 K라는 값을 20 몇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텝 8번째에서는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을 좀 비율을 조정해 보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지금 70%로 잡았다. 그럴 경우에 한 80%로 잡아보자.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한 20%로 잡아보자.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실험을 해서 우리가 그려보니까 가장 높은 정확도가 0.737 정도 꽤 높아졌죠.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? K가 한 30을 넘어가는 점에서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점에서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실제 이 트랜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scalar.fit transform 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 필드 age, trust, bps, chol 그 다음에 이런 그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스케일링을 적용해서 그 결과를 집어넣도록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값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작은 값은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다 맞춰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포인트하고 트레인 레이블을 생성하는 거를 했고요. 자, 이걸 해서 정확도를 해보니까 88.524까지 올라갔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? 그런데 K가 어딜 때요? 한 10 정도일 때, 뭐, 이 정도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한번 한 3분에 걸쳐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탠더드 스케일링을 쓸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스케일러를 우리가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도가 90%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, 실제로 90%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K 값들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최대 값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웠는데,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분류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설명해 봐라 라는 거죠. 파라미터 조정, 그 다음에 학습 시험 데이터의 비율 조정, 그 다음에 스케일링 또한 데이터 변환 조정, 이런 걸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. 자, 잘 했죠. 그래서 파라미터 조정은 여러분들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이런 거고요. 그 다음 시험 데이터하고 학습 데이터를 뭐 20대 70으로 할 것지, 그 다음에 30대 70으로 20대 80으로 할지 30대 70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0, 1
0, 1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, 마이너스 1,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. 그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류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, 파라미터 조정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시험 학습 데이터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스케일링, 즉 뭐 스탠다드 스케일링, 민맥스 스케일링 뭐 이런 거죠. 이런 스케일링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데이터 분석 결과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성능평가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실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